똑똑하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려면 임신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비 엄마, 예비 아빠가 알아두면 좋은 임신 준비 팁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맘똑TV 안수연입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를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임신 준비 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소 3개월 전부터는 엽산 복용을 꼭 해주세요. 이 임신 준비한다고 하면 엽산 복용 먼저 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복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뭐 남들이 다 먹으면서 준비하니까 그냥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엽산이 만들어지고 이 축적되는 데는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왜 엽산 복용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기 성장 발달 문제, 뇌발달 문제, 그리고 태아 신경광 결손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태아의 임신 초기 기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 그리고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도 엽산이 하고 있어요. 엽산을 먹지 않는다고 태아 기형이 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지만 이 엽산 복용을 통해서 태아 초기 기형의 확률을 5분의 1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엽산은 임신 준비 기간 때는 40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드시는 거고요. 임신을 만약에 하게 됐다면 증량하셔서 80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드시면 돼요. 이때 팁! 한정검사를 보건소에서 했을 때 미리 엽산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보건소 엽산을 드셔도 상관없으시고 아니시면 따로 내가 엽산을 구매하셔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빠도 엽산을 복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아빠도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정자수도 감소, 염색체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빠도 엽산 복용을 꼭 같이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놀라셨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빠들도 엽산 복용하지 않는다고 정자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지만 아빠도 엄마랑 같이 엽산 복용하면서 임신 준비를 같이 한다면 더욱더 건강한 정자를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초 체온을 올리기. 몸 차다, 냉하다, 배가 차다, 자궁이 차다, 이렇게 다 차갑다고 하는 분들 임신 잘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체온은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자의 몸 온도가 0.3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임신 확률은 올라간대요. 냉기는 몸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반면에 기초 체온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액순환도 되게 잘 되고 면역력 또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임신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초 체온을 올리기 위한 팁! 먼저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저도 예전에 겨울에도 무조건 냉수, 아이스 커피 이런 것만 먹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차가운 게 몸에 잘 안 받더라고요. 꼭 임신 준비를 하려고 따뜻하게 한다기보다는 내 몸을 생각하셔서 따뜻한 물이나 음식 같은 거 위주로 드시는 게 기초 체온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복장도 타이트한 되게 스키니진이나 팬티 스타킹처럼 꽉 끼는 의류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몸의 순환 자체가 잘 돼야 되는데 스키니진이나 팬티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허리, 엉덩이, 골반, 종아리까지 쫙 하고 조여주죠. 스키니진 많이 입어보셨죠? 다리가 붓고 피 안 통하고 쩌릿쩌릿하고 다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제 다리가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때는 사실 스키니진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자꾸 안 돼서 자궁이나 배 같은 데로 혈류가 자꾸 안 도는 거죠. 그래서 꽉 조이는 의류를 입으면은 이게 혈액순환 자체가 방해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너무 꽉 조이는 의류 같은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혈액순환 올리기, 기초체온 올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신욕, 족욕. 너무 최고죠. 반신욕은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1등. 족욕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되게 잘 붓거나 저리거나 순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족욕만큼 좋은 게 사실 없어요. 반신욕은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해요 라고 하신다면 족욕이라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나의 기초 체온 올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죠. 세 번째, 건강한 몸 만들기.
적당한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과체중인 경우에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기도 할 뿐더러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배란 장애나 생리 이상이 굉장히 오기 쉽고요. 저체중도 생각보다 임신이 잘 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만났던 산모분이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둘째 엄마셨는데도 출산하고 나서 너무나 심한 거예요. 운동하셨냐, 뭐 관리하셨냐, 막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저 이거 살이 많이 찐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산모분이 항상 몸무게가 42, 43 되게 저체중이셨던 거예요. 임신이 너무 안 돼서 계속 병원을 이제 다녀서 상담을 갔더니 너무 말라도 저체중이어도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보양식도 먹고 음식도 좀 더 많이 먹고 뭐 헬스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막 몸을 만들어서 한 48kg까지 찍었더니 그때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때는 이게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 임신을 계획했는데도 또 임신이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똑같이 살을 찌우고 운동을 하고 몸무게 한 48kg, 9kg 찍었더니 그때도 또 임신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견해와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만큼 건강한 몸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들만 몸 관리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빠들도 몸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들한테도 3개월 전부터 임신 준비 같이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정자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데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우리 조금 과체중인 아빠들은 체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정자의 움직임이나 농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아빠들도 3개월 전부터 금연, 금주, 엽산 복용, 운동 같이 하셔서 건강한 정자 만들기에 동참을 하시고 내가 정자 왕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임신 준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안 돼요. 사실 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배란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또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또 차게 만들어요. 우리 열심히 기초체온 올리려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몸이 또 차지면은 말짱 도루묵이겠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산모분들이 포기한이 생겼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마음 놓고 준비하면은 생겨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신혼부부들, 저도 그렇긴 했지만 한 1년, 2년 정도 신혼 즐기다가 이제 임신을 계획할 때 요즘에 많이 쓴다는 배태기를 짠! 하고 준비를 해서 시도를 하면은 임신이 그래도 또 짠!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아시죠?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들이랑 이런 상담을 할 때 이제 임신 과정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눠요. 아기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계획하고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 신혼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는 되게 잘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만약에 임신 계획 있으시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임신 시도하셔서 아기 키우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랑 신랑은 한 30 후반대쯤 이제 아기를 갖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랑이랑 상의 끝에 바로 아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 한 30 중반쯤에는 낳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서 계획 임신을 바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저도 배태기를 바로 써봤어요. 배태기 쓴다고 당연히 한 번에 안 되겠지. 근데 마음 한켠에는 한 번에 되면 어떡하지? 나 조금 더 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단호박 한 줄이 나왔답니다. 거기서 살짝 당황과 실망감이 좀 있긴 했었지만 이제 시도를 해본 거니까 나는 다음번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고 배태기도 한 2번씩 해보고 나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2번째 임신을 시도를 했죠. 근데 그 뭔가 이 느낌적인 느낌이 이번엔 뭔가 임신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들었었어요. 네, 얼마나 시도를 해봤다고 되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생리 예정일쯤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증상놀이라고 하는 나 이제 임신인 것 같은 그런 임신 초기 증상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배도 좀 쑤시는 것 같고 막 속도 약간 미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설사기도 있는 것 같고 몸살기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졸리기도 하고 나 임신했나? 진짜 이번 임신인가 막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이때 생리 이제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생리를 안 해야 되는데 예정일 때 피가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임신이 돼서 착상열인가? 라고 생각을 또 했네요.
예, 뭔가 되게 임신이 간절했나 봐요. 그러다가 팡 하고 내 생리가 터졌어요. 홍량이 찾아온 거죠. 될 거라고 뭔가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임신은 안 되니까 뭐 쉽게 임신 안 됐어요. 뭐 시험관 몇 년 했어요. 뭐 힘들게 가졌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면서 막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신랑이 뭐 어차피 더 늦게 계획한 거 뭐 조금 편안하게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뭐 병원 가지 뭐라고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마음을 놨어요. 뭐 솔직히 마음을 놨다라기보다는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바로 다음 달에 진짜 임신이 되더라고요. 저는 나름 계획을 하고 빨리 임신이 된 편이기는 해요. 훨씬 더 임신을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3개월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긴 했으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 마음을 진짜 편히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저 혼자만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요. 진짜 많은 산모분들이 저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려보면은 그래도 임신이 생각보다 빨리 될 거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쉽게 놓겠어요. 계속 배태기의 노예가 되어가면서 이번에 임신일 것 같은데 또 이제 홍량이 찾아오면은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진짜 마음을 한번 좀 편하게 가져보세요. 한 산모분은 의도했던 딩크는 아닌데 임신이 계속 잘 안 돼서 이제 뭐 이런 센터도 다녀보고 자연임신도 시도를 해봤는데 임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했던 10년차 부부가 계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왕창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밤 그때 아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고 아빠 나이가 50대 초반이셨는데 행복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제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 산모분이 계속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냥 아빠랑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또 한 산모분은 이제 시험관을 계속 몇 년 동안 하셨었대요. 근데 임신도 계속 되지도 않고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 그냥 조금 쉬자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동안 여행이나 우리 좀 다니자라고 했는데 여행 가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다고 하신 산모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험관 하다가 그냥 조금 쉬었을 때 자연임신 됐어야 하신 분들 정말 많았었어요. 또 한 산모분은 이제 계획 임신을 준비를 했는데 임신이 계속 잘 되지를 않아서 이제 아빠랑 난임센터를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산모분이 계셨대요. 근데 아빠가 이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정말 너무 심하게 받으셔가지고 이 난임센터 다니는 겸 이제 이직 생각을 하셔서 그만두셨었다고 했는데, 그 아빠가 그만두시고 한 달 동안 너무 엄마랑 행복한 생활을 하셨는지 그때 자연 임신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엄마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빠도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산장 검사 받기. 요즘에는 보건소에서 예비 신혼 부부나 이제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산장 검사를 해줘요. 사시는 지역구에 따라서 해당 검사 범위나 시간, 구비 서류 같은 거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전화로 상담받아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의 항체 여부를 알 수 있는 예방접종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임신 전 아빠, 엄마 예방접종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두, 풍진, 간염이에요. 풍진은 우리나라에서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 초기 이런 정년병에 걸리게 되면은 심각한 태아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검사를 받아봐서 항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고요. 만약 항체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출산 후에 예방접종 챙겨주시면 돼요. 만약에 풍진이나 수두에 항체가 없어서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하시면 꼭 피임 잘 하시고 최소 1개월 뒤에는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카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내가 이래서 임신이 됐다더라의 많은 이야기들. 저도 임신 준비했을 때 처음에 임신이 안 되고 인터넷에 임신 잘 되는 법을 가장 먼저 찾아봤어요. 의학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그런 민간요법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았던 게 어디 용안 한의원에서 한약 먹고 아기가 바로 생겼다, 착상탕을 먹었다, 작약차, 뭐 당귀 이런 거를 물 마시듯이 막 마셨다, 뭐 석류, 뭐 생강차, 포도즙, 뭐 아로니아즙, 뭐 이런 등등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뭐 차, 약 등을 먹고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먹었다 파들과
관계 위에 물구나무를 서 있었다. 다리를 90도로 이렇게 올리고 뭐 1시간 동안 있었다. 관계 후에 뭐 바로 씻지 않았다. 뭐 이미 들어갈 정자들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자세를 바꿔보니 임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셨었고요. 이 방금 말씀을 다 드렸던 것들이 뭐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라기보다는 이제 민간요법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민간요법들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결론은 스트레스는 정말 최대한 받지 마시고 좋은 생각, 예쁜 생각만 많이 하셔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할 때 이쁜 이 아기 천사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임신 기운 팍팍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테스트기 이제 2줄이 나왔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